지역 신문 읽어주는 시의원 지신시 22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시간은 2024년 6월 27일이고요. 밤 1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늦게 시작했네요. 빨리 한번 마무리해서 여러분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22번째 지신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읍시사에서는요, 하반기 원구성과 관련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의장단 후보 관련한 얘기가 있고요. 정읍시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저탄소 식생활 실천과 농식품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정읍시 상인들이 카카오와 손잡고 지역 상권 디지털 대전환을 실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카오 채널을 설치하고 카카오톡으로 예약하고 카카오 맵 매장 관리, 톡스토어 등 카카오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 같은 것들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제295회 임시회가 열렸고 결산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석환 의원의 쌍화차 산업을 획기적으로 육성 변혁하자는 5분 발언, 제가 전국 건설기계 검사소 운영 개선 및 증설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 이만재 의원의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종합대책 시급하다는 5분 발언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장산 우화정에서 안의 손흥록 선생을 기리는 행사가 있었고요. 조선왕조 이안 행사죠. 지난번에 소식 전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읍시 생활문화센터 신태인읍에 있죠. 구 도정공장 창고를 개조해서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시회가 많이 개최되고 있죠. 박지수 화백의 초대 개인전 한여름날 꽃의 향연이라는 주제의 전시가 있는데 이달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관람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신태인 한번 방문해 주시죠. 정읍시가 고해상도 디지털 항공사진을 시민에게 공개한다고 합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정읍시 생활공간 정보를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항공사진, 고해상도의 디지털 항공사진을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정읍시가 자살 없는 도시 조성을 위해서 생명 존중 안심마을 협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지난 20일 시청 5층 대회의실에서 열렸고요. 생명 존중 안심마을 6개 영역, 보건, 의료, 교육, 복지, 지역사회, 유통, 판매, 공공서비스 기관들이 참여해서 생명 존중 안심마을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합니다. 스탬프를 찍고 정읍의 멋을 느껴라. 여름 휴가철에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진다고 합니다. 스탬프 투어에 참여해서 8개 이상 획득할 경우에 정읍 특산품이나 유명 맛집 밀키트 중에서 하나를 배송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읍시에서 그동안 종합운동장 옆에 체육 트레이닝 센터를 지었는데 완공이 된 것 같습니다. 수영장 임시 개장을 하네요. 25m 규격의 8레인 수영장이 있고요. 체력인증센터, 헬스장, 상교 작은 도서관 등이 들어간 체육 트레이닝 센터가 곧 개장될 것 같습니다. 정식 개장은 7월 1일부터라고 하고요. 수영장의 경우는 1일 3,500원, 월 6만 원의 이용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영장 이용자들의 민원이 있어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견 많이 접수했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 참고하시고 수영장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신시 잘 보고 계시죠? 이 시간쯤에서 또 힘내라고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남저널에서는요, 지난번 부안에서 발생한 지진 관련한 얘기인데요. 정읍 고창 부안의 내진 설계 비율이 낮아서 위험도가 높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12일 부안군에서 규모 4.8 지진이 발생했죠. 그래서 사실 호남 일대가 크게 흔들렸는데 호남 내륙 지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읍, 고창, 부안 지역은 그동안 지진 발생 빈도가 낮다 보니까 지진 예방과 대응 방안에 대해서 예산이나 매뉴얼이 미비한 상황이었고요. 지진 대피 훈련이나 건물 내진 설계 강화나 지진 대비 교육 같은 것들이 좀 취약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정읍시의 경우는 공공 건축물의 경우에 61%인 132개소가 내진 설계되었지만 민간 건축물은 4.6%만 내진 설계가 됐다고 하네요. 또 그 관내 학교 건물도
또 보면 내진 설계 비율이 정읍이 68%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진 때문에 크게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하게 되는데 지진 피해가 없도록 내진 설계 많이 높여가야 될 것 같죠. 정읍시가 육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7월부터 백일상, 돌상 대여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백일상과 돌상은 테이블보, 전통 실타래, 보자기 그리고 목련꽃 장식 같은 전통 상차림 소품 등을 이제 대여하는데 시 장난감 대여점 회원으로 가입해야 되고요. 다문화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해서는 무료. 그리고 대여 기간은 목요일에 수령해서 다음 주 화요일에 반납해서 최대 5박 6일간 빌려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또 정읍시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앞장서기 위해서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주 출입구에 맞춤형 경사를 설치해주는 사업이에요.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와 사업자 등록증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서 지체장애인협회 정읍시 지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읍신문에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에 확대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읍지역은 2개소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대장초등학교 앞 충정로와 영파동 덕천 농공단지 주변의 새싹 유치원 앞 도로를 시간제 속도 제한 탄력 운영 구간으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주장이네요. 정읍시가 2024년 7월 정기 인사에 승진 대상자 67명을 발표했네요. 자, 국장급으로는 강한석 노인장애인 과장님이 승진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정읍시가 추진하는 반려동물 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를 재검토 요구하는 내장상동 부전마을과 금봉동 또 원령마을 주민들의 재검토 요구에 대한 소식을 실었네요. 주민들은 공청회도 실시하지 않았다. 또 타당성 검토와 환경 영향 평가 같은 것들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반려동물 놀이시설 설치를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네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께서 지난 25일 정읍시를 방문해서 정읍시 의회도 들리고 또 시민들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착한 가격업소에서 정읍 사랑상품권을 결제할 경우에 5%를 다시 돌려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달인 청원 영천칙 냉면 갈비, 오죽헌 가든, 풍성한 숯불갈비, 목련회관, 금호하식당, 샘골 순대국밥, 코끼리 밥상, 한솥밥 뚝배기, 아름다울 미용실, 갈비마을, 썬헤어뱅크, 부엉이 식당, 연지순대, 최민자 국밥, 궁전식당, 김간의 삼계탕 추어탕, 고향촌, 수성갈비, 제주 명품 대패, 하나관, 아들, 딸 사랑한다. 이렇게 23개 정읍사랑 상품권 가맹점에 가셔서 정읍사랑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 5%를 다시 돌려드리는 행사가 진행됩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공영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사업이 있는데 명확한 매입 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시에서 주차난 때문에 임시주차장을 많이 만들었어요. 특히 이제 공영주차장 27개, 임시 공영주차장 39개, 빈집 철거 주차장 13개소가 있는데 민원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고 명확한 매입 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정읍의 활력을 위한 미래 먹거리 프로젝트 보고회를 열어서 15건을 발굴했다고 하네요. 읍면동장이 주도적으로 주민들과 브레인스토밍 통해서 사업을 발굴했다고 하는데 15건 좋은 아이디어가 좀 나왔으면 좋겠고 또 실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22번째 지신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